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지난 8주 동안에 기출 단원별 문제를 접하시면서 이거 왠지 쉬운데? 라고 약간 자신감이 높아진 사람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어려워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내면 아예 좌절을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내면 또 여전히 약간 건방진 마음이 좀 생길까 봐 고민을 하다가 중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도 문제 내고 쉽게도 내고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한 책에 그런 많은 문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에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 또 아주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암기를 계속해서 해라.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기 쪽에 포커스를 두시고, 유인물을 보시면 암기력을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의고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긍정형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긍정형의 문제를 실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보기가 틀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문제를 풀 때 다른 보기 정답만 딱 뽑아낼 게 아니라 보기들 중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건 요것 때문에 틀렸고 요건 요것 때문에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 틀린 것들이 있어.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라도 덜 틀린 애가 정답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상대적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법조문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사회 간호가 점점 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좀 많이 실었고 이거에 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건 무슨 법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유인물에 있는 문제들. 유인물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쉬운 거 또는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노하우를 좀 아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문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연 클리닉하고 외부 집단교육 두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요 비용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게 외부 집단교육이에요. 그쵸? 이제 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들어간 거를 돈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대상자 수를 보면 200명, 1000명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세요. 퍼센트로 나왔어요. 그쵸? 결국 투입은 돈으로 했지만, 아웃풋은 효과, 퍼센트로 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은 못하겠지. 왜?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이든 산출이든 모두 돈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돈 얘기가 없으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못하겠네. 그러면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뭐에서 써요? 돈을, 전체 들어간 돈을 명수로 나눠, 그리고 이거를 효과로 다시 나누는 거죠. 이 공식 우리 기출문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돈 얼마 들었냐면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하셔야 돼. 금연. 자, 금연에 대해서는 전체 돈 그거를 몇 명에게 했냐면 20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80%. 그냥 80을 써주시면 돼. 이걸 0.8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37.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집단교육입니다. 자, 집단교육은 총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0명에게 했어요. 몇 퍼센트냐면 50%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14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런 거죠. 200명에게 1%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237.5원이 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 명에게 1%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40원이 들었다야. 어떤 애가 더 돈 조금 들은 거예요? 얘가 훨씬 돈이 조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얘는 140원밖에 안 들었고 얘는 237원이나 들었다는 거죠. 결국 나름대로 효과가 좋은 거는 외부 집단교육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이거는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맞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꼭 맞아주셔야 되는데 틀렸다. 그럼 나는 아직까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건강검진 도구의 정확성. 얘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건 아시지? 자, 요것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진단의 경계값이 낮아지면 우리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 표 환자고 환자가 아니고 새로운 검사 도구가 양성으로 제시했고 음성으로 제시했고 A, B, C, D입니다. 자, 진단의 경계값이 낮아져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자, 경계값이 낮아지면 민감도 증가됩니다. 환자가 많아지는 거지. 맞죠? 그치? 그리고 당연히 특이도는 낮아집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경계값이 낮아지면 민감도는 증가돼야 되는데 감소된다 그랬어. 특이도 감소되는데 증가된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죠. 그렇죠? 네, 2번입니다. 자, 민감도가 높으면, 자, 민감도가 높다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A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커진 거예요. 요거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감도가. 그럼 민감도가 높아져. 자,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음성 예측도를 구하면 돼. 음성 예측도. 자, 음성 예측도는 음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 그러면 C 플러스 D분의 D가 음성 예측도죠. 그렇죠? 근데 C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음성 예측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 그리고 민감도가 높으면 음성 예측은 증가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병률이 낮은 경우에요. 자, 유병률이 낮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병률이 낮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진짜 건강한 사람을 뽑아내야 돼. 건강한 사람 되게 많으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 그럼 진짜 건강한 사람 뽑으려면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유병률이 낮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해서 유병률이 높아. 환자가 많다는 거지. 그럼 진짜 환자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럼 진짜 환자를 찾아내려면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유병률이 낮다고 했으니까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병률이 높은 경우야. 그럼 유병률이 높은 경우는 요 표로 해결을 합시다.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A하고 C가 많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A가 많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많다고 생각합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똑같이. 그죠? 그러면 양성 예측도가 어떻게 돼요? 양성 예측도는 A 플러스 C, B분의 A가 되죠. 그렇죠? 그 양성 예측도 어떻게 돼요? 뭐 A도 높고 A도 높으니까 변함이 없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아니에요. 높아져요. 왜냐면 보세요. A가 2라고 합시다. 얘가 2, 그다음 B가 1이라고 합시다. 만약 이렇게 합시다. 요거 계산하고요. 자, A가 높아졌으니까 3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얘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둘 다 높으면 좀 높아집니다. 결국 양성 예측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병률이 높을 경우 양성 예측도는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아요. 그래서 물론 뭐 유병률을 요 표로 계산하면 A하고 C가 높은데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자고요. 요 표를 보고 A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 예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답은 변함없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대부분 요 표 갖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추 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TM 이론 아실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변화 단계도 있었고 변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역조건하여. 역조건하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에이 나가서 운동하자. 반대 행동을 하는 걸 역조건하라고 했거든요.
자, 1번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한다. 아, 칭찬받는 거요. 칭찬받는 거 우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화관리. 강화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나 진짜 운동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해방이지? 자기 해방. 자, 세 번째입니다. 운동하는 그룹에 가입하도록 지지한다. 도움을 받는 거지 뭐. 조력관계죠. 조력관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휴일에 TV 시청보다는 등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역조건 하겠죠?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로 끝내지 마세요. 제가 TTM이로는 변화 단계와 변화 과정이 있는데 변화 단계 과정을 접목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변화 단계가 인식 전 단계, 그 다음에 인식 단계, 그 다음에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이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단계가 있었고 우리 책의 모형에서는 종결 단계가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6단계가 있었고요. 이 중에 인식 전 단계, 인식 단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인식 단계하고 준비 단계 하는 게 여기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요게 뭐였었냐면 자기 재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재평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 하는 게 자기 해방이었었어요. 나 한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나 담배 피울 거다, 담배 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해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종결 단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 해방일 겁니다. 사회적 해방. 그래서 아 여기도 금연구역이었구나라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종결 단계 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많았던 게 유지 단계가 좀 가장 많았을 거예요. 유지 단계. 유지 단계는 이런 거죠. 일단 담배 제대로 튀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 통제가 들어갑니다. 자극 통제.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자. 역조건화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역조건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력관계. 조력관계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뭐였었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네, 강화관리.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 4개가 유지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인식적 단계, 인식 단계는 내가 담배가 그렇게 나빠? 한번 뒤져보자. 인터넷 뒤져보자. 그래서 의식이 높아진다. 의식 보양.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뭐 있었어요? 극적 전환 현상이 일어나요. 극적 전환. 그리고 대부분 아기를 낳게 돼. 요번에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 아기한테 이 니코틴이 묻은 옷을 선물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환경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환경 재평가. 그래서 요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 먼저 분명히 여기 나올 겁니다. 접목시켜서 어느 단계에 뭐가 사용되고 어떤 단계에 뭐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좀 외워두시면 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3번 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 좀 너무 쉬운데? 시범사업 지역 내 주민은 1년에 1회 1차 진료 의사를 선택해서 등록한다. 1차 진료 의사가 등록된 주민의 1차 의료를 책임지게 된다. 전문의 진료와 병원 진료는 그 1차 진료 의사의 의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의료를 담당한 그 의사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국 생각나셔야 되겠지? 뭐예요? 인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릴 만한 거는 2번이 조금 틀릴 수 있으려나요? 근데 나머지는 틀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우리 적정균형 수준의 향상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적정균형 수준의 영양 요인에 대한 설명 가장 올바른 거.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소수 집단의 경우 우리 이걸 정치적 요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정치적 요인은 적정균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 정치로 억압을 받으면 적정균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는 적정균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효소가 된다. 맞아요? 적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행태였습니다. 행동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입니다. 물리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들과 관련된 습관들은 적정균형 수준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괜찮지 않아요? 습관. 자, 세 번째입니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은 적정균형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촉진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있다. 대기오염이 촉진 요소라고요? 아니죠. 대기오염은 방해 요소죠. 방해 요소. 촉진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건강보험의 강제가입 제도는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아니에요. 보건의료 전달체계 이것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전히 2번. 이것도 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6번이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건교사가 시간당 환기 횟수 몇 회로 정하느냐. 요 문제 보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무슨 숫자? 21.6. 1인당 필요한 공기 용적 21.6. 그러면 머릿속에 21.6이 떠오르면 이거 1인당 필요한 공기 용적입니다. 모두 몇 명이냐면 50명이래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080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1080만큼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실의 부피가 360이에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80을 36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3회가 나와요. 3회.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틀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가관리에 관한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 변화 촉진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 그렇죠? 상담자? 조종자도 아니죠. 조종자는 무슨 서비스 간의 중복 여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서비스 간에 좀 노출된, 등한시되는 게 있어. 그럼 이걸 못하게끔 또 중복되는 거는 띄워놓고 이런 게 조종자였거든요. 그러면 사례관리자 아니면 상담자예요. 답은요? 사례관리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례관리를 해서 이 사람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좋고요. 이것도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연작업 1000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로서 재해에 의한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지표. 아, 작업 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 그러면 예, 강도를 갖지 않아요? 강시손일. 있지? 근로시간당 손실일수. 답은 1번인 거고요. 이거 조금만 좀 다르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유의물 잠깐 볼게요. 유의물을 보시면 거기 특이도와 민감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유병률이 높을 때는 진짜 환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하라 그랬는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도 역시 민감도가 높은 검사.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유병률이 낮은 경우는 당연히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해야 돼. 또 있어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어. 이럴 때도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병에 대해서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민감도가 높은 검사.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 질환이야. 그럼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하는구나.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보통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 당연히 민감도가 높게 나와요. 반면에 특이도는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민감도의 반대가 의음성이거든요. 의음성은 당연히 낮게 나오고 의향성은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예, 민감도의 반대가 의음성이었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특이도가 높은 검사는 당연히 특이도는 높게 나와. 그럼 반대 민감도는 낮고 민감도의 반대가 의음성이니까 얘는 높게 나올 거고 의향성도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잘 이해하시면 이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보건으로 들어가셔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더 갖고 와봤어요. 자, A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 이상일 때는 일대 지급한대.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이상일 때 지급한대.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일일에 대한 평균 임금의 70%, 100분의 70.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휴업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며칠 이상일 때 지급해요? 3일 이내는 제외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4일부터지. 4일부터. 결국 나번, 그다음에 라번, 바번.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업장의 건강진단 결과 판정 시 보건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어지는 건강관리 구분이 있습니다. 혹시 A는 정상인 건 아시죠? B도 약간 이상했지만 뭐 의학적 관리가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C는 요 관찰자지. 그리고 D가 유소견자지. 그렇죠? 그럼 유소견자는 질병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의견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질병이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예요? CDC, 요관찰자. 요관찰자는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것도 처음 겹해보셨으면 얼른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워낙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보건관리자의 의견이 좀 중요한 거는 C급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가장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의 수. 맞아요? 우리 재해자는 천인율이 있고 만인율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천하면 천인율이고 만하면 만인율이야. 근데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는데 자, 일단 2번 볼게요. 강도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우리 강도형을 하면은 강시손일이지. 이것도 틀렸네. 재해발생 건수도 틀렸네. 그리고 100만 시간이 아니라 곱하기 1000이었거든요. 그렇죠? 곱하기 100만 하는 게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도수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3번의 도수율은 1000근로시간당이니까 틀렸네. 100만 시간당 재건수거든요. 뒤에도 틀렸습니다. 자,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재발생 건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지. 그러니까 사망 만인율이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식을 정확히 외우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강도율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겁니다. 강도율하면 강시손일이라고 표현했고 산업재해 경중을 알기 위해 사용한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 강시손일 괜찮습니다. 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측정? 아니지. 강시손일은 근로손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적 요소보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두 개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틀린 것 같고 그러면 4번 볼게요.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할 때 사망, 영구 전 노동 불능을 7,500일로 계산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우리 이론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망했어.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앞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는 손실일수가 7,50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자, 5번입니다. 도수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도시 재건, 그래서 근로시간 수 분의 재건수거든요. 자, 그 근로시간 수가 자, 근로시간 수 8시간씩 300일을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 재건이니까 재건수야. 재건수가 몇 건이냐면 96건입니다. 96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만 시간 하는 거거든요. 도수율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걸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 사람당 근로시간 수예요. 한 사람당. 그럼 지금 여기 몇 사람 있대? 2,000명이 있대. 2,000명 곱해야 돼요. 2,000명을. 그래야 2,000명이 한 근로시간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 20이 나올 겁니다. 20.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식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2번입니다.